되겠다. 맛있다. 이거 이제 먹어도 될 것 같아요. 야채 먹었으니까. 유튜브 이게 기본이죠? 배웠어요. 포커스 잡는 거. 닭껍질 좋아하거든요. 닭을 진짜 좋아해요. 닭 머리 빼고 다 먹는다고 보면 되는데 어디 중국 식당 쪽에 갔더니 닭 머리도 먹더라고. 근데 여자분들이 닭발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사실 닭발도 저도 사실 닭발 잘 못 먹거든요. 왜요? 약간 모양새 때문에? 닭발이 이러고 있는 거가 좀 무서워요. 한 개도 안 먹어. 호주 닭발이 크거든요. 이렇게 손만 쳐. 닭발. 전 닭발 닭발이 맛있는 건 뭘 맛있다 그러는 거예요? 거기 닭발에 살도 없는데 여기 이만큼 있는 그리고 거. 여기에 붙어 있는 사이사이 연골의 그 뼈. 후라이드 치킨 먹을 때도 닭 전 좋아해. 목 좋아해. 닭목. 프라이드 치킨에 닭목살이 먹을 게 뭐 있어요? 사실 그냥 짝대기잖아요. 거기에 붙어 있는 살이 쫄깃하다니까요. 그럼 살이 어디 있다고? 있다니까요. 얘가 꼭 뾰! 여기 근육이 생긴다니까 진짜. 이건 쫄깃한데 프라이드 치킨에 닭목살은 보이지가 않아요 진짜로. 닭을 뼈다귀밖에 없던데? 진짜 사랑한다고 할 수 없어요. 진짜 확 멀어지네. 진짜 오늘 촬영으로 갑자기 어색해져. 계속 멀어지고 있어? 이게 뭐예요? 이거는 자경고추요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, 자식. 감사합니다. 맛있어. 진짜 쫄깃쫄깃해요. 맛있다. 술은 주종을 뭘 좋아해요? 당신은? 저는 음식이랑 맞는 술 먹는 거 좋아해요. 궁합이 맞는 술. 곱창을 먹으러 왔어요. 뭐 드세요? 소주. 그런 거예요? 그냥 남들이 다 생각하는 그거. 그럼 사람들하고 많이 만날 때는 소주를 먹을 것 같고 집에 있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한 잔씩 할 수 있는 맥주 와인. 맥주 와인. 근데 오늘 촬영 전에는 그 진짜 위스키 미니어처 있어갖고 그거 맛있어요. 요즘 그게 유행이라면서요? 어디? 저 유행 하나도 모르잖아요. 제발 얘기해줘요. 근데 그게 유행이라면서요? 어디? 이 위스키 마시는 게요? 요만한 위스키가 있더라고요. 누가 나한테 집에서 한 잔씩 마셔 그러면서 요만한 위스키를 줬어요. 요즘에 그거 하나 정도로 딱 마시고 자는 게 유행이래요. 아 정말요? 우리 입에 한 두 개 더 있는데 그러면 해야지. 아니 뭐 작품 하기 전에 홍보 활동하다 보면 유행이 너무 많은 거예요. 나만 몰라. 그래갖고 사람들이 저를 막 놀리는 거 유행 모른다고. 그거 있잖아요. 홍대 갈 때 어떻게 가요? 그래서 내가 택시 타고 간다고 그랬더니 막 다 웃는 거예요. 모르시죠? 홍대 갈 때? 홍대 갈 때 어떻게 가요, 피디님? 우리 사무실에 홍대인데?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가? 지하철 타고. 아 너무 좋다. 아, 나보다 모르는 사람이 나타났어. 뭐예요? 진짜 아 뭐예요? 지하철 타고 나 택시 타고 간다고 그랬어요. 아니 홍대 간다며. 근데 홍대 갈 때 어떻게 가요?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면 뉴진스의 하이보예요. 이것도 1년은 지난 거지. 아니 홍대를 가는데 무슨 그만. 그리고 제가 대체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 이해가 되잖아. 절대 이해가 되지 않아. 그냥 받아들이세요. 암기 과목이에요. 암기 과목? 네. 그래서 물어봤지. 그게 왜 그렇게 됐냐? 응. 언니 밈이에요. 밈이래요. 그래서 밈이 뭐야? 하는 순간부터 대화가 안 돼. 아유 밈은 알지. 밈 뭔데요? 밈. 지민 씨한테도 연예인이 있어요? 있죠. 김혜수. 누구? 김혜수. 혜수 언니. 아 근데 가까이서 본 선배님은 그럼에도 연예인 같아요. 너무 천진난만하고 귀여우시고 소녀 같으시고 이런 모습 너무 좋은데 그래도 너무 어릴 때 봤던 짝을 매일 일요일마다 아침에 봤는데 그래서 어떻게 저 둘이 친해하게 됐냐면요. 아 백상예술대상에서 제가 다리를 삐끗해가지고 보호대를 하고 간 날이 있는데 옆 자리에 혜수 선배님 앉아 계셨는데 옆자리가 마침 비어 있었어요. 근데 선배님께서 지민 씨 다리가 왜 그러세요? 그래서 제가 접질렀어요. 그렇게 했더니 갑자기 드레스를 이렇게 제치우는데 선배님 저보다 더 긴 발목 보호대를 똑같은 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. 발 사진을 보여주는데 저랑 똑같은 멍이 든 거예요. 완전 같은 다리에 핸드폰 보면서 물어보는
물어봐 주시면서 발멍 사진을 보내달라 하시는 거예요. 나랑 처음 주고받는 문자였어요. 2017년 5월 3일이네요. 선배님 안녕하세요, 한진입니다. 늘 반갑게 맞아주시고 인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. 어쩌고저쩌고 썼어. 발이 다쳤어서 참 여러모로 불편했었는데 그 덕분에 이렇게 선배님께 인사도 드리고 좋은 점이 있네요. 발 사진. 근데 발멍이 똑같이 들은 거야. 이렇게 전화번호를 교환하게 됐고 발 때문에, 발멍 때문에. 그러다가 이제 윤소희 씨 결혼식에 갔는데 김민 선배님이 오셨고 언제 한번 같이 식사해요? 지민 씨 이렇게 했어요. 윤소희 씨 결혼식에서 지민 씨랑 나랑도 인사했고 혜수 언니랑도 인사를 했고. 그래서 식사 자리가 마련됐어요. 연예인은 완전 다른 세계 사람인 줄 알았어요. 유치원 때 방송국으로 견학을 갔거든요. 근데 가기 전에 TV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가면을 쓰고 나오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. 개그맨 아저씨들을 방송국에서 마주쳤거든요. 그래서 여기 목을 한참 쳐다봤어, 이렇게. 가면 티가 안 나네. 생각을 했었어. 유치원 때. 네, 유치원 때. 7살 때. 근데 나중에 지민 씨가 연예인이 됐잖아요. 계기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. 남녀공학이 됐어요. 중학교 3학년 때. 저 1반부터 6반까지 남자반. 7반부터는 10몇 반까지 여자반이었어요. 그 당시에 우리 학교에 축구부가 있었어요. 어느 날 결승전에 올라갔대, 준결승에. 학교 수업을 하다가 이글씨만 하고 효창운동장 있잖아요. 여기 숙명여대 그죠. 거기에 응원을 하러 간다는 거예요. 학교 수업을 안 하고 너무 신나서 갔지. 그 다음날 또 이겨갖고 결승전에 가서 우리 학교가 우승을 했나? 그래요. 축구부가 인기가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. 그래갖고 그 주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주장은 특별히 더 인기가 많잖아요. 토요일 날 전화 왔어, 집으로. 여보세요? 그랬더니 그 아이라는 거예요, 저한테. 축구부 주장. 주장인 거야. 그 아이의 말. 꿈에 어떤 여자가 나왔는데, 나 진짜 지어낸 거 아니야? 나를 그 운동장에서 본 순간 그 여자가 나라는 거예요. 그래, 뭐 마주치면 인사하자, 막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. 그랬는데 담임 선생님이 그 친구 반에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수업 끝날 때쯤에 오늘 우리 반 애들 좀 혼 좀 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안 돼요! 이랬다는 거예요. 말도 안 돼. 그래갖고 점심시간에 밥을 막 먹고 있는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선생님 어딨어? 그랬더니 야 누구누구가 너 좋아한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. 학교 선생님이? 담임 선생님이 그 전교생한테 소문이 났어. 그 친구가 나 좋아한다고. 막 응원을 해주시는 거야, 그 친구랑 저를. 그래가지고 아무튼 막 소풍 갔을 때도 둘이 나무 밑에 세워놓고 사진 찍어주시고. 근데 또 그 사진을 그 친구가 갖고 다니고 그러다가 축구 감독님한테 들통이 난 거예요, 지갑을 갖고 다니다가. 그 친구가 겨울방학 때 자기네 선생님 댁에 가야 된다. 주말에 같이 가줄 수 있냐? 내가 너네 그 선생님 댁에 왜 가냐? 안 가면 자기 혼난다. 사진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. 심지어 아까 그 나무 밑에 찍어준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. 챙겨왔어. 마을버스 타고 갔어요, 그 선생님 댁에. 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매니저님 계셨던 거예요. 그건지도 모르고 그냥 같이 밥 먹고 그랬는데 끝나고 나서 사실은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 선생님이 옛날부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. 한번 같이 프로필을 찍어보면 어떻겠냐. 이래갖고 하게 된 거예요. 축구부 친구 때문에. 그럼 중학교 때부터? 아니 이제 중3 겨울방학 때 그 매니저 언니를 만났고 고1 때부터. 어떤 드라마든 영화든 주연을 맡은 사람들은 이게 다 이 부담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, 진짜로. 근데 그만큼 대우를 받잖아요. 그러면 해야지, 그만큼. 뭔가 그만큼의 처우를 안 받으면서 그런 것까지 힘들어하면서 피한다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죠. 근데 저는 그래요. 어떤 일이든 안 힘든 일은 없잖아요. 근데 뭐 특히나 이제 얼굴이 알려진 사람으로서 불편한 것도 되게 많은데 사실 얼굴이 알려줘야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대중들이 사랑을 해줘야. 그래서 욕심인 것 같아. 뭔가 내 생활도 편하고 싶고 근데 또 주인공은 하고 싶고 그건 욕심이지. 그래서
당연히 따라오는 일이라고 생각해요. 뭔가 일의 무게만큼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은 비슷하게 따라오는 것 같아요. 아, 내가 주인공이니까 힘들다 이것보다는 당연히 힘든 거지 뭐. 힘들어야지 어떻게. 힘들어야 되는 자리죠. 잘해내고 싶은 마음, 그 부담감과 책임감이 엄청 크죠. 근데 누구나 비슷할 것 같아요. 어떤 촬영 현장이 제일 좋았어요? 김석은 감독님 촬영 현장. 눈이 부시게, 힙하게, 명탐정. 명탐정. 네. 저는 감독님을 제일 존경하고 제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진짜 참 리더 같으세요. 뭔가 리더로서 현장에서 그러니까 뭔가 대본을 쓰실 때도 그렇고 연출하실 때도 그렇고 모든 감독님이 계획하에 발빠르게 움직여서 배우들이 여러 번 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배우들도 기회가 많지 않다라는 거 아니까 집중해서 하게 되고 카리스마가 있으신데 뭔가 단역 배우나 보조 출연자분들께도 다 귀하게 여겨주시는 게 너무 감동적이에요. 드라마는 모두가 다 같이 만든 현장이다 라는 느낌이 있어요. 감독님이 한 분 한 분 스태프분들 이름 다 외우시기 때문에 저도 자연스럽게 외우게 되고 늘 즐겁게 하지만 실수가 없게끔 그 현장의 긴장감이 막 돌아요. 근데 기본 베이스는 재밌어. 제일 좋네. 그래서 저는 그 현장을 가장 좋아하고 감독님에 대한 믿음 하나로 제가 힙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좀 저는 많은 분들이 별로 근심 걱정 없이 항상 행복할 거라고 많이 생각해 주시더라고요. 어떤 일로? 일은 당연히 어렵고 힘들죠. 근데 그거는 막 내가 해내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느 순간 지나면 끝이 있으니까 괜찮고 사람 인간관계에 대한 힘듦이 있잖아요.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사실. 왜냐면 관계가 끝이 안 나는 가까운 사람의 일일수록 힘들잖아요 더. 그거 같아요. 그럴 때는 어떻게? 저 그 방법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스트레스 받으면 혼자 가만히 있는 스타일 같아요.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주위 가까운 사람들한테 말은 하거든요. 그리고 뭔가 해결을 원해서는 아니죠. 당연히 누군가가 조언해 줄 수 없는 문제잖아요. 관계에 대한 거는. 이걸 해결해 간다기보다는 그냥 묻어두고 가는 거죠. 이렇게 그냥 참 가라앉히고. 저는 그래요.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만큼 견딜 수 있는 거에 비례한 힘듦을 주는 것 같아요. 결코 줄어들지 않는 느낌이 저는 솔직히. 너무 희망적이지 않은 얘기지, 28살에게. 좀 어릴 땐 그랬거든요. 나이가 들면 조금 편해지겠지. 중고등학교 때 수능 시험 끝나면 내가 진짜 모든 게 막 자유로울 것 같았는데 어른이 되면 될수록 그만큼의 삶의 무게를 느끼게끔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가장 큰 게 이제 이별인 것 같아요. 전에는 당황하고 뭐야 완전 이 충격을 100% 받았다면 이제는 조금 유연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또 모르죠. 이러다가 더 큰 충격을 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약간 그래서 조금 보호막이 더 두꺼워지는 것 같긴 해요. 내 자신한테. 지민 씨 가장 큰 장점이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 게 지민 씨는 그 사람이 얘기를 하면 다 듣고 나서 지민 씨가 딱 얘기를 하는 게 난 이랬던 것 같아, 난 이런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 사람한테 부담이 되지 않게 지민 씨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제가요? 그래. 그래서 이래서 사람들이 지민 씨한테 되게 자기 속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제가 최대한 비슷하게 경험했던 일들을 제가 느끼는 바가 비슷했다면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뭔가 앞으로 이렇게 해 이런 얘기보다 나도 그랬던 적이 있어. 이게 어떻게 보면 저도 어떤 대상한테 받았던 위로 중에 가장 큰 거였던 것 같아요.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느낌이 들게 해줬을 때 제가 가장 위안받았던 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왜 그랬지 막 이렇게 후회도 많고 반성도 많이 하는 편인데 말했을 때 상대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말해줄 때 그럴 수 있나? 이게 있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람마다 다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만한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뭔가 심각한
솔직하게 얘기를 꺼냈을 때 그럴 수 있어 라고 나도 얘기해주면 내 마음도 편하고 듣는 상대도 되게 편해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말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럴 수 있다라는. 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. 지민 씨가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되게 힘든 시간을 맞아요. 보냈어요. 힘들어. 이제 좀 안 울고 얘기할 수 있어요. 그때는 응. 왜 이렇게 울었는지 몰라. 힘들었어요. 그냥 버텼어요. 사실 견디고. 견디고 버텼던 것 같아요. 근데 또 그 시기에 저한테 힘이 돼줬던 건 한효주 배우랑 추자연 언니가 제가 막 힘든 시간을 얘기했을 때 되게 감기 같은 시간을 독감 같은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. 그러니까 그런 거죠. 별거 아닌 일처럼 대해주고 누구나 그런 시기가 오고 그러니까 그게 계기가 할머니 돌아가신 이유인 거지 여러 가지로 한꺼번에 왔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. 그때 혜수 선배님의 내가 죽던 날을 같이 셋이 보러 갔다. 갑자기 양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뛰쳐나가야 될 것 같은 거야. 너무 답답하고 그 막 두근거리고 막 오고 어떻게 막 버텨서 나오자마자 나 사실 너무 힘들었어 얘기하니까 정말 진심으로 너무 걱정하면서 막 얘기를 해주고 근데 그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동료들이 있었던 게 가장 고마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근데 또 회사에서 어떻게 하다가 이병헌 선배님 맞췄는데 야, 넌 생각보다 늦게 왔다.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거구나. 그래갖고 그게 좀 시기가 지나면서 극복이 됐어요, 잘. 그게 나는 왜 그러지? 라고 생각하는 순간 조금 힘든 일인 것 같고 나한테조차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처음에는 말 안 했을 때는 내가 왜 이러지? 내가 나를 너무 잘 안 들여다봤구나. 내가 힘든데 모른 척하고 지나갔구나. 남 얘기를 그렇게 자주 잘 들어주는 사람으로서 내가 계속 그냥 괜찮다고 덮고 지나갔구나 했던 시기 같아요. 사실은 내가 제일 중요하잖아, 나 자신이. 그래서 잘 지나갔어요. 배우들도 사실 다 비슷해요. 진짜 제가 가까이 지낸 배우들 다 비슷해요. 직업이 조금 주목받는 일을 해서 남달라 보이는 거지만 들여다보면 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비슷한 아픔과 힘듦을 겪고 있는 거죠. 근데 그게 누구나 다 언제 오고 그 크기가 다를 뿐이지 그런 질량으로 따지자 보면 공평한 것 같아요. 그렇지 않을까요? 저 그 임지호 스님 돌아가시고 나서 잠 한참 못 잤을 때 그때 내가 제일 힘들었을 때 진짜 지민 씨가 피디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. 맞아. 깜짝 그러면 눈물 나. 얘기하면 안 돼. 근데 처음 봤어. 피디님의 눈가가 막 촉촉해져서 피디님도 누구한테 막 그런 얘기를 잘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저도 마찬가지죠. 누구한테 막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짠! 근데 느껴졌어. 너무 피디님이 힘드시다는 게. 좀 낮았죠? 나아졌죠. 훨씬 좋아졌죠. 20살들은 알려나? 저를 오랫동안 봐오시고 가까이 지내셨던 분이랑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어떤 때보다 좀 인터뷰라는 생각 없이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으셨을까 싶고요. 재미가 있었어야 될 텐데 아무튼 저는 배우이지만 그냥 여러분들과 비슷한 삶을 사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고 다음 퇴근길에서 좀 더 편안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PDC 좋아요
구독, 댓글, 알림 설정. 저 가요? 안녕히 계세요. 어떻게 가요? 차 없어요? 택시 타고? 잘 가실 수 있죠? 네, 건강하시고 드라마 화이팅! 화이팅 화이팅. 갈게요.